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콤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나는 월요일이죠. 그렇죠.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벌써 개나리도 피는 곳도 있고 제 옆집, 이웃집은 목련까지 활짝 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곳곳에 이제 또 벚꽃도 피기 시작하겠죠. 네. 좀 기대가 되는 봄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써니콤 TV 또는 웨더뉴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네.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시대만큼 준비해봤는데요. 계정들 놔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중에 하나, 두 개 아니면 세 개 다 포함해서 입력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아침으로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거든요. 저희와 매일 아침 시작하세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보실게요. 라인업 나와주세요. 오늘도 역시 유익한 정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시작할게요. 코너 스타트!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일단 주말 동안은 봄치고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도 좀 춥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 한 주간의 봄 날씨가 기대되는 하루 같아요. 맞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없었으면 더 포근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그런 미세먼지, 황사가 씻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쌀쌀했는데요. 네? 오늘 오후 그런 기온을 보니까요. 어떤 지역에는 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기온이 아주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재미있는 그런 힘찬 그런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감을 했는지 오전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성희님께서 서울시 중구에서 6시 7분에 보내주셨고요. 네, 6시인데 정말 밝아요. 그렇죠. 네, 밝다라고 보냈습니다. 정말 그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시 23분에 해가 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 시각에도 새벽이라는 정확한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밤이 아니라. 맞아요. 네. 일출이 너무나도 빨라졌죠. 그렇죠. 네, 멋진 사진 레성희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바람이님께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6시 31분에 보내주셨고요. 쌀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역시 6시 31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요. 그렇죠. 구름도 별로 없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달님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담아주셨는데요. 또 며칠 전 굉장히 크게 풀문을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오렌지 빛깔도 있어가지고 너무 예뻤는데요. 이제 슬슬 약간 쉐이딩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좀 달님께서 늦게 퇴근하고 계시는데 네, 멋진 모습 포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줘. 네, 바람 아빠님께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6시 36분에 보내주셨고요. 그냥 웃어주셨어요. 굉장히 해를 멋지게 일출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어쩔 때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구름이 별로 없고 굉장히 맑은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해를 환영하는 그런 게 약간 여유로운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진 보면 굉장히 자연의 위대함 느끼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고고! 네, 김피코님께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6시 38분에 보내주셨고요. 한강 물결이 라면 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라면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한강 물결이에요. 네, 그렇죠.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라도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한국에 오면서 숙소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랑 한국 사람이랑 아침 식사하는 게 너무 독특해가지고 다르잖아요. 뭐 보통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뭐 빵이나 토스트, 계란 이런 스크램블 에그를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외국인으로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한국 분들은 뭐 맛있다라고 했는데도 국물이 땡긴대요. 그래서 역시나 라면을 끓여 먹고 아침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재밌죠. 맞아요. 네. 언제든지 그렇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김비코님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꼬마꼬마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7시 28분에 보내주셨고요. 맑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정말 몇 주 전만 해도 7시 28분이면 그래도 아직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이제 완전히 아침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은 하늘인데요. 이런 날일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멋진 사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권익 씨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으로 크게 형성된 상층 기압능이 차츰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상해 부근에 위치한 지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종일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다만 복사냉각이 일어나 아침에는 다소 추웠고요.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기압 영향권 안에서 대기가 다소 안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로 유입된 서해상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축적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으니 이 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층 기압능을 뒤따라 오늘 밤부터 차차 온도고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다가오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지상의 기압골을 발달시키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기압골의 영향권에 점차 들면서 내일 차츰 흐려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우리나라가 남구북저형의 기압 배치에 놓이며 온난한 남서풍이 불어 날은 다소 흐리지만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기압 경도력이 강해져 해안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밝은 햇살에 기분마저 포근해지는 월요일입니다. 아침은 다소 쌀쌀했지만 점차 기온이 오르며 낮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나 손수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실내 습도와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가 19도 등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퇴근길에는 서울이 12도, 대전이 8도, 부산이 13도 등 기온이 차츰 내려가 일교차가 크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해상의 표정도 좋습니다. 전해상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일교차가 크다는 신호인 만큼 아침과 낮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화요일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시작돼 경상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주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나마 대기가 엄청 건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리는데요. 네네네. 그래도 내일 같은 경우는 비 소식이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씻어지는 그런 효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까지는 정말 포근한 그런 기온을 보일 테니까요. 여러분 네. 스케줄 짜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늘 날씨 포인트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날씨 포인트. 포인트. 짜잔. 슝. 네, 봄 기운이 물씬 포근한 하루입니다. 아까 보니까 강릉이 뭐 2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대부분 와우. 지역이 10도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네. 점심 드시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산책하시면서 봄 기운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두 번째는요. 짜잔. 네,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뭐 10도 이상이나 맞아요. 차이가 났고 네. 아까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영하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와우. 네, 굉장히 큰 일교차에 건강 상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많이 신경 쓰세요. 네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네,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피부도 많이 상하고 눈도 건조하고 그쵸. 건강도 상하고 하니까요. 항상 외출하실 때 이런 미세먼지도 조심하시고 또 건조하니까 실내 습도 관리라든지 물 드시는 것도 네네네. 촘촘히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는데요. 특히나 이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봄은 봄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네. 이런 꽃가루도 날리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아니면 가려움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봄이 이렇게 딱 시작이 되면서 겨울보다도 피부가 더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곳곳에 뾰루지도 나고 그쵸. 하는데 네.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눈까지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안구 건조증에는 꼭 인공 눈물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인공 눈물 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이경배 선장입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해상은 약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기상특보가 없는 대체로 양호한 해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의 포항 부위에서는 서해와 남해에 비해 다소 강한 초속 7m 전후의 풍속이 관측되고 있지만 바다의 물결은 1m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현재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울산항은 조위관측소와 울기등대에서는 초속 3m 내외, 중앙방파제와 이덕서 등표에서는 초속 8m 내외의 북풍에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관측되고 있지만 해면 상태는 바람이나 너울의 영향이 없어 아주 잔잔한 편입니다. 내일 낮부터 울산항에는 서풍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모레 아침까지 한계 내에서의 최대 파고도 1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입출항하거나 정박 예정인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웨더뉴스의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더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의 3일간 풍속과 하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상에는 곳에 따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이경배 선장이었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코너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 턱? 이슈 턱. 네네. 네, 요즘 큰 일교차와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우리 눈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뻑뻑하고 또 시리고 또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또 따갑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회사에 오자마자 맨날 눈 감고 있거든요. 눈이 너무 시려워서. 맞아. 자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분들 정말 안구 건조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 인공 눈물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해요. 네. 네, 오늘 또 이 인공 눈물 주의해야 할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테마 큐큐. 올바른 인공 눈물의 사용법. 네, 인공 눈물 사용하시죠?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두 개뿐만 아니라 뭐 열어보면 이 드로어를 열어보면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큰 것도 있고 굉장히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쵸? 작은 것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죠. 네. 그래서 봄, 겨울에 특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인공 눈물이 무엇인지 함께 보실게요. 네, 인공 눈물이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안구의 움직임이 뻑뻑할 때 맞아요. 이렇게 안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약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건조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죠? 네네네. 이렇게 렌즈에 뻑뻑함을 촉촉하게 할 때. 맞아요. 오랫동안 이 긴 기간 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건조하고 눈 감을 때, 올릴 때 그게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눈 검사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의 효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공 눈물을 수시간 동안 주입하면은 안구 건조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눈물막이 붕괴되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게 롱텀은 아니지만 장시간은 아니지만 이때 그쵸. 딱 넣으면은 그 촉촉함을 좀 유지시켜주는 거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수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뿐만 아니라 뭐 한 시간에 두세 번 그렇게 하는데요. 또 저희 오빠가 이제 최근에 그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네네네.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인공 눈물도 하는데요. 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 그냥 약국을 가도 한두 개가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공 눈물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인공 눈물은 크게 용량과 사용 시간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네네. 일단 큰 용량 제품. 저도 이거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 있어요. 색깔별로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한번 사용하면은 계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한 통 구입하는데 네. 일단 크다 보니까 여기 방부제가 조금 들어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일단 그래서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극소량의 방부제를 첨가한 것이 이렇게 큰 용량의 제품이고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각막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거나 또 각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퓨어한 게 아니니까 방부제가 네.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또 반대편으로 눈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 용량 제품 보셨고요. 네. 다음 보실게요. 네, 다음으로는 일회용 제품입니다. 일단 이거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작은 거. 그렇죠. 간편하고 어떤 거는 맞아요. 케이스도 같이 그쵸, 그쵸. 나와가지고. 네. 이거는 방부제가 없어서 이렇게 네. 작고 또 한 번만 꼭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치.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아오.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죠. 네네. 네, 개봉하면은 바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공기를 통한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뜯으면은 버리셔야 돼요. 오케이. 하루 이틀 이렇게 나눠 한번 쓰는 쓰고. 게 아니라.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 눈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또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약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눈물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요. 그쵸. 그거 지나고 집어넣으면
정말 따갑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괜찮겠지? 막 한 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라고 집어넣는데요. 눈물 계속 나고 네, 굉장히 시려웠는데요.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혹시라도 변색이 됐거나 조금 좀 혼탁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실온 1에서 30도 안에서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게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렌즈를 뺀 상태에서 투입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렌즈 그런 끼고 쓰는 그런 거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즈 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또 렌즈에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렌즈를 착용하고 인공 눈물을 넣을 경우에는 이 인공 눈물이 마르면서 이게 또 눈과 굉장히 밀착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거할 때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상황이죠. 달라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인공 눈물 사용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사용법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인공 눈물 사용하실 때 우리 손이 먼저 깨끗해야겠죠. 근데 원래는 저도 생각하면서 인공 눈물 그 병을 쓰기 때문에 손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손에서 그런 세균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에서 가장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또 세균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인공 눈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태프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왜냐면 뭔가 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눈 초점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넣거든요. 근데 일단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사람들 그냥 눈 아래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메롱처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흰자 또는 여기 볼록하게 나온 눈물 산이라 그러죠. 그쵸. 빨간색 부분. 거기에다가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용기 끝부분이 눈에 닿으면 안 되니까 용기가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인공 눈물을 주입하신 다음에 한 10초 정도 눈을 계속 감고 있어야 돼요. 깜빡하면 오히려 이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입하시고 10초 정도 눈을 이렇게 감고 계세요. 그렇죠. 저는 이 코 부분을 이 그 눈물 구멍 그렇죠. 가까이 있는 그런 코 주위를 누르면 더 약간 들어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시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10초 정도 눈을 감으신 다음에 아까 푸니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샘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인공 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렌즈랑 같이 하면 또 부작용도 있고 그냥 너무 많이 쓰면 또 부작용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약은 자기만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물질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족끼리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쓰셨던 거 딸내미한테 빌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어쩔 사람들은 이 팁 부분이 눈에 닿았잖아요. 약간 찝찝하시잖아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 눈물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인공 눈물이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물 넣으면 안 될까? 생수 넣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성분 자체가 눈물이랑 많이 다르대요. 그렇죠. 일단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물 본연의 이 pH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이 물을 그냥 이물질로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눈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물이 잘못 들어가면 더 건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처음 컨택 렌즈를 샀을 때, 구매했을 때 하는 사람이 절대로 물로 씻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가도 얼마나 뻑뻑한지 눈도 못 뜨잖아요. 뭐 수영장에 들어가면 그 물도 따갑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인공 눈물이랑 물은 전혀 다른 거고요. 또 네. 식염수 혹시 넣어도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염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게 녹내장이라든지 네. 백내장까지 일으킬 와.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눈물 역할을 하는 거는 인공 눈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방부제 없는 것, 그렇죠. 일회용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네. 혹시라도 좀 큰 용량을 사셨다면은 유통기한은 이걸 따버리면 또 그게 빨라진대요. 네. 그래서 따시고 3개월 이내에 빨리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먹으면서 마시면서 또 그쵸. 우리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비타민 A, 뭐 D 이런 것도 섭취를 하시고 물 같은 것도 틈틈이 시간 그쵸. 날 때마다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네네. 지금까지 날씨터 비시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How you doing, South Korea?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because we are starting all over once again with a sunny Monday. Now we woke up to a chilly morning, but afternoon temperatures will sure shoot up more than 10 degrees Celsius for a perfect spring day. Now as for now, we're seeing clear conditions for the majority of the nation, expecting nothing less but blue skies all day. And as for alerts and advisories, we've got quite a bit of dust moving into the western regions. So if you don't have a mask with you, a handkerchief could help you as well, or your sleeves could do the trick. Woo. Now also dry alerts are still popping up in certain areas, including here in Seoul City. We'll see the humidity levels going into the mid-20th percentile, so keep refilling your humidifiers. As for temperatures, we feel much warmer compared to the weekend with today's maximum range starting from 13 to 20 degrees Celsius nationwide. Now just be aware of the big temperature gap between sun up and sun down, and always bring a jacket. Now, as it is a mundane Monday, I'm pretty sure you guys are already sleeping at your desks, but you can try to take a walk outside to get refreshed with the smell of the fresh spring flowers.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with your whe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한국어나 써니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나라의 멋진 풍경 사진과 하늘 사진과 함께 그 나라에 대한 날씨 정보, 역사, 문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코너 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Welcome back to our third segment. It's one of our favorite corners where we take a look at pictures from all around the world sent by our very own Sunnycom supporters and our users. If you don't know what it's all about, we have an application that is available for free, so you can download that application, take a picture of the sky up above you, and hopefully you can be featured on the show and we can learn more about your wonderful cities.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Colombia, Mexico, and Germany. So let's dive right into our very first photo. 코너 외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Today's Sunnycom Report.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남미에서 온 리포트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주 받지는 않는 곳이죠. 그렇죠. 저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if it's not the first time, then it definitely is a long time no see to this country. Let's dive right in to Colombia. 네, 콜롬비아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도착한 리포트고요. 써니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햇빛이 맑고 노을도 예쁘게 물들어 있죠. 보내주신 시각이 저녁 6시 16분이에요. 네, this picture sent from ID name Jay Ferguson from Medellin in Colombia, sent over on the 23rd, right around 6:16 p.m., stating it is a bit sunny-ish. I guess because there is a bit of clouds, he's not sure if it's partly cloudy or mostly sunny. That does get me confused if you take a look at, weather forecast. People say it is partly cloudy, or some people say it's mostly sunny. Either or, it's still a beautiful picture, and it looks like they had a great day. Looking at the forecast, 18 to 32 degrees Celsius. That is pretty warm. 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라갔었다고요? 18도서부터 32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봄 시기, 좀 오후 지나가면서 한여름을 보내는데요. 이 지역도 큰 일교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Look at that. Oh, that's nice. Colombia, yeah. 한국 같아요. 그렇죠, yeah. And pictures like these, I mean, I love the photos that we get in from different places of the world. Sometimes it really is breathtaking. 그쵸? Sometimes you can't tell if it's taken from your backyard, you know? You can't really tell. It still is a wonderful photo. I mean, taking a look at the sky up above, pretty clean.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한국스러운 그런 콜롬비아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 메데인은 콜롬비아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식민시기 때는 금의 개발 기지였대요. 근데 요즘은 커피. Of course. 예, 개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Yeah, I guess so. I mean, everybody who drinks coffee knows that Colombia is a beautiful country that has one of the best, arguably the best coffee beans in the world. Quick fun fact, Colombia, named after Christopher Columbus, has the Caribbean Sea and Pacific Ocean to its both sides, which is quite unique. I think this is the only country that is able to have 300 beaches, some of them in the Pacific Ocean, some of them in the Caribbean Sea. It's definitely unique in itself. In South America, it's situated between 5 different countries. You'll see Peru, Brazil, Ecuador, Venezuela, and Panama bordering this one country. So I feel like if you head on down to Colombia, you can just drive on down to 5 different other countries. 네, 맞아요.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다른 국가들이랑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곳이 어디랑 어디였죠? 페루랑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랑 파나마랑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중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beautiful area. Home of Shakira. Shakira 가수 아세요? 네네네,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맞습니다. 지금 뭐 벨리 댄스로 유명하고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쵸?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Medellin, another fun fact, kind of scary as well. It used to be the murder capital of the world. Wow. Yeah, that's a bit
scary.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인이 일어난 그쵸. 도시이기도 하죠.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네네네. 사람들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항상 그 갱스터라든지 맞아요. 그 마약 야야야. 주고 맞고 할 때 콜롬비아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네, 그래도 닉네임으로 City of Eternal Spring, La Ciudad de la Eterna Primavera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네,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보시면은 연 평균 기온이 22도래요. 아우, 1년 와우. 내내 굉장히 온화한 네. 따뜻한 그런 기온이 펼쳐지죠. 그래서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불린다고들 합니다. 네, 아주 멋진 사진 제이 퍼거슨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출발! 네, 멕시코 칸쿤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아우, 지금 보니까 하늘과 이 바다에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조금 약간 제가 더하게 그렇죠. 말하면은 과하게 그렇게 생각. 그만큼 굉장히 파랗고 뭐 색깔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도 굉장히 깨끗하고 살짝 구름이 껴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밑부분도 바다가 굉장히 깨끗하고 맞아요. 살짝 파도가 약간 그러니까요. 구름이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서핑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Yeah, or like a sand surfing or just any type of Surfing. beach sports. Perfect. 지금 보시면 MN Weather Fan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Taking a look at the comment, mid-80s ocean breeze and all-inclusive fun, hashtag Cancun. Beautiful photo sent over on the 25th, right around 2:27 p.m.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forecast, 26도서부터 29도, 일교차 없는 대신 정말 없네요. 그렇죠. 그냥 뭐 얌전한 네네네네. 그런 따뜻한 그런 기온. If you take a look at it in Fahrenheit, 78 to 84 degrees Fahrenheit. So it's a perfect day to just stay out on the beach.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뭐 연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기랑 건기 있는 곳 제외하고는 그쵸. 대부분 한 27도에서 머문다고 해요. 네네네.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많이들 네. 놀고 계시네요. 야, 부러워요. 그래도 저 부산보다 수영장 아니에요? Yeah. 바다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렇죠. That's the thing about going to resort places like this. 이런 리조트에 그런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네네네네. 찾아오시는 그쵸? 그런 해변을 굉장히 가시면 독특하네요. 너무나 이게 바다랑 수영장 막 그런 호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놀고 싶으면 제대로 놀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 멕시코 칸쿤 같은 경우에는 네. 우기가 5월에서 10월까지래요. 이때는 허리케인도 굉장히 자주 지나간다고 와우.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 사이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시고 허리케인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달은 바로 9월에서 10월 사이래요. 그렇죠. 뭐 이때 가시게 되면은 호텔 건물들이 뭐 붕괴된 적도 있고 와우.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Yeah, 건기 지금 가시는 게 가장 그렇죠. 좋겠죠. 맞습니다. You definitely do want to take a look at the weather forecast around the area, and if it is located around the Ring of Fire, and I'm not sure that Mexico is in this Ring of Fire, but it is sure close. And of course, as you said, there is hurricane season. You definitely want to take a look at that before heading over to Mexico in Cancun. The one thing that I've always wanted to do is snorkel, because Cancun is pretty famous for sea diving and snorkeling and going underwater. The thing is that they actually have an underwater museum. 네, 지금 칸쿤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물속 안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리포트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진 함께 보실게요. 네. Yeah, if you go and take a look online and just search Cancun Underwater Museum, you'll see so many different, hundreds of sculptures that is located just underwater, under the ocean. And if you get like a good timing when the weather's right and when the sea is calm, you can head on down there, snorkel down there, and have lots of fun just learning a lot about these sculptures. This is made from the British sculptor James Descartes Taylor, and he made all of these sculptures. It's a lot of fun just to look at. 네, 지금 칸쿤에는 언더워터 뮤지엄이 있는데요. 물속 안에 박물관이죠. 약 4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칸쿤에 가신다면요, 이것도 꼭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멋진 사진 MN Weather Fan님께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마지막 독일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독일은 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듀셀도르프에서 리포트고요. 맞아요. I can't even say that. Düsseldorf from Germany. Photo sent on the 25th as well, right around 5:08 p.m. Sent from ID name Unico. Taking a look at the forecast, 6 to 9 degrees Celsius, so it is a bit colder from the other parts of the countries that we took a look at today. And a bit of rain seems to have fallen, obviously, because we see this humongous cumulus cloud. 딱 비를 내릴 듯한 그런 구름이죠. 전체 화면 만나볼게요. 짜잔! 어둡네요. 정말 독일은 굉장히 으슬으슬한 그런 기운이 들잖아요. 네네. 사진만으로도 좀 쌀쌀한 기운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일 최대 공업지대이기도 하고요. 유럽의 진주라는 평판답게 도시마다 굉장히 고풍스럽고 우아한 상점들이 많대요. Yeah, I mean, people say that it is, I guess, a city mostly known for their fashion and art. This area, Düsseldorf, a beautiful area I've never seen, but the most interesting thing that I've read about it is they have actually a fake bus stop, 가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It's a funny idea, but it actually works. It works as I guess, a gathering area for patients who has Alzheimer's or dementia, and I think that's such a great way to kind of gather them together, and it's short-term memory loss. So they have this long-term memory, they know how it works, but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get lost again. But I guess since it is a bus stop, they just seem to sit and wait until somebody gets there and tells them to wait inside for coffee, and then again, they forget why they are there.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가짜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요양원들에 계신 노인분들 굉장히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가짜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본받고 있대요. 네, 아주 멋진 사진들 또 많이 배웠어요. 네, 유니코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QR코드 보시겠습니다. 네. 짜잔! 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주시면 저희 써니콤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네, just click on the QR code down below to automatically download the application, or you can just head on down to your smartphone, iOS or Android, doesn't matter, SUNNYCOMB. 네, 멋진 사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송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오늘의 날씨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네, 잊어버릴까봐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약간 뜯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앉으셨어요. 네, 오늘 봄 기운이 물씬합니다. 굉장히 포근한 하루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일교차도 큽니다. 10도 이상이나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비 소식이 없었잖아요. 내륙 곳곳에서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고 또 곳곳에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외출하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도 2부 동안 안구 건조증의 정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지러우면 인공 눈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